속보입니다. 9월 7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긴급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새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어르신들 눈높이에 딱 맞춰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으로 앞으로의 집값은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기회와 변화가 있을 것인가? 무주택, 1주택, 다주택 어르신별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꿀팁들도 마지막에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정부에서 집을 많이 짓겠다고 하는데, 그럼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에서 새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입주할 수 있는 새 아파트가 나오는 시기는 2030년 이후부터입니다. 지금이 2025년이니까 앞으로 최소 5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죠.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동네 슈퍼에 가서 라면을 사려고 하는데 라면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슈퍼 사장이 내일 라면 많이 들여놓을게요 라고 했다고 해서 오늘 라면 가격이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라면이 진열대에 가득 찰 때까지는 가격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4년에서 5년 동안은 서울과 수도권의 새 아파트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계속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집을 찾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강남, 용산, 그리고 일기 신도시라고 불리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은 특히 더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역들은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학군도 좋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은 3년 전에 일산에 30년 된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그 집값이 30%나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오래된 집 같아서 망설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자, 이번에는 어르신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게 어르신들께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3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 많으시죠? 이전에는 재건축을 하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규제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30년 된 낡은 옷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이 옷장을 새 걸로 바꾸려면 동사무소 허가받고 이웃들 동의받고 복잡한 서류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까다로웠다면 이제는 훨씬 간단해졌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공공임대와 장기전세가 고급화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공공임대 주택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중산층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품질 좋은 임대주택들이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께서는 최근에 LH에서 나온 장기전세 아파트에 입주하셨는데 새 아파트처럼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무엇보다 보증금만 내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서 너무 만족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변화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전세 대출이 축소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전세로 집을 얻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어르신들께 기회가 생깁니다. 혹시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 계시죠?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로 내놓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달 꾸준히 임대료가 들어오니까 생활비에도 도움이 되고 전세금 떼일 걱정도 없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의 상황별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택 어르신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아직 집이 없으신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비싼 집을 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주택 어르신들께는 더 좋은 기회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공공분양입니다. 청약 가점이 낮아서 포기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제 공공분양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나이 가점도 있고 무주택 기간도 길어서 의외로 당첨될 확률이 높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65세 어르신 한 분은 작년에 성남시 공공분양에 당첨되셨는데 청약 넣을 때는 되겠나 싶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으로는 나이 들어서 오히려 유리했던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는 장기 전세입니다. 보증금만 내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서 사실상 내 집처럼 쓸 수 있어요. 요즘 나오는 장기 전세는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세 번째, 만약 형편이 되신다면 서울이나 수도권의 오래된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사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예정된 단지라면 더욱 좋겠죠. 다만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사시는 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오래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20년, 30년 된 집이라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규제가 풀렸으니까 예전보다 훨씬 빨라질 거예요. 특히 일기 신도시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은 주목하세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이런 지역들 말입니다. 이런 곳들은 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면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는 분당에 살고 계신 한 어르신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갈까 고민했는데 재건축 소식을 듣고 그냥 여기서 기다리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단지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녀들과 동거할지 따로 살지 고민 중이신 어르신들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재건축 예정 단지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되면 집이 넓어지니까 자녀들과 함께 살기도 좋고 따로 살게 되더라도 집값이 올라서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 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특별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이 막혔다고 해서 속상해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월세 수익은 더 유리해지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 수요는 줄고 월세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이전에는 2억 원짜리 집을 전세 1억 8천만 원에 내놓았다면 이제는 월세로 전환해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매달 임대료가 꾸준히 들어오니까 생활비에도 도움이 되고 전세금 떼일 위험도 없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셨는데 처음에는 월세로 바꾸는 게 맞나 걱정했는데 지금은 매달 안정적으로 임대료가 들어와서 너무 만족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세금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 말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상속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니까 계획적으로 나눠서 증여하시면 세금 부담도 줄이고 자녀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건축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각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도시정비사업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동네 재건축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셔도 돼요. 관리소장님들이 이런 정보를 제일 빨리 아시거든요. 두 번째, 공공분양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까요? LH 홈페이지나 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LH 청약센터에 가시면
어르신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임대료 시세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요즘은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같은 앱에서 우리 동네 임대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녀분들께 부탁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월세 시세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번째, 세금 절약하는 방법도 있어요. 증여는 매년 할 수 있으니까 올해 자녀 한 명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하고 내년에 또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세금 없이 많은 돈을 물려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집 관리에 관한 건데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기다리고 계신 어르신들도 집 관리는 계속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재건축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 살기 편해야 하잖아요. 특히 누수나 곰팡이 같은 건 바로바로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9월 7일 부동산 대책을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좀 헷갈리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5년간은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 아파트 공급이 2030년 이후에나 본격화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과 정비사업 지역, 특히 일기 신도시는 장기적으로 유망해 보입니다. 규제가 풀렸으니까 예전보다 빨라질 겁니다. 무주택 어르신들은 공공분양이나 장기 전세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1주택 어르신들은 재건축 가치를 확인하신 후에 갈아타기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 어르신들은 월세 수익에 집중하시고 동시에 상속이나 증여 준비도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라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은 투자 대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평생 살아갈 보금자리입니다. 여러분과 가족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이 가장 좋은 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의견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란에 적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